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연기예술학과의 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계적인 작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로 햄릿.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는 것은 무언가의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떤 것을 결정할 것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결정을 못하는 어떤 대명사처럼 이 문장이 쓰이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참느냐 들이받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장애가 있었을 때 햄릿을 또 거론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정도로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부적 갈등 외에 햄릿이라는 한 인물의 내적 갈등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룬 작품이 바로 햄릿입니다. 햄릿을 보면 배우들이 등장하죠. 배우들을 통해서 연극을 활용하는데 그만큼 배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연극하시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부류가 있다. 햄릿을 해본 배우와 안 해본 배우가 있다. 이럴 정도로 햄릿 작품의 햄릿은 남자 배우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꼭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 그런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햄릿은 이 작품 자체가 어떤 한 인물의 그 내적 갈등을 변화해가는 그 모든 과정을 다룬 작품이기 때문에 배우라면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작품이죠. 햄릿은 여러분 5막짜리 작품이죠. 가끔 이제 입시 때 물어보곤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뭡니까? 그러면 그거는 뭐 절절절 네 오셀로, 햄릿, 리어왕, 맥베스 뭐 이렇게 하면서 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좀 깊이 있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햄릿이 몇 막짜리 작품인가요? 그럼 그때부터 뻥 합니다. 보긴 봤는데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햄릿은 5막짜리 아주 대단하죠. 5막까지 그 어떠한 많은 변화들이 있는 대작이죠. 그 작품 5막짜리 작품이고 덴마크가 배경인 작품입니다. 이것도 가끔 입시 때 물어보면 자, 햄릿의 배경이 어딘가요? 그러면 그냥 읽긴 읽었으나 배경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분명히 여기 아마 햄릿 처음 보면 덴마크 왕자 이렇게 나올 텐데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대문호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이겠지. 네! 영국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깊이 있게 책을 좀 읽으십시오. 햄릿은 덴마크의 왕자입니다. 그래서 덴마크가 배경인 작품인데요. 이런 작품을 여러분이 이렇게 다가갈 때 워낙 오래된 작품이지만 지금껏 셰익스피어 작품을 이 시대에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지금 시대를 막론하고 수많은 갈등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가끔 정말 셰익스피어는 천재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난리죠. 막장 드라마가 판을 치고 막장 드라마가 뜨고 이런 방송의 실은 햄릿도 보십시오.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내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삼촌하고 결혼을 합니다. 삼촌하고 근친상간이죠. 이게 아들로서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멀리서 나는 햄릿 왕자, 거트루드 왕비, 뭐 클로디어스, 선왕 이러니까 너무 멀어서 외국 남의 얘기니까 이게 연기를 할 때도 이상하게 연기를 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이게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왜 햄릿이 미칠 지경이 됐고 미친 척을 해가면서 버틸 수 있었을 때는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만으로 너무 큰 사건이죠. 괴로워하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작은 아빠하고 결혼을 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거를 어린 아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난리 났죠? 선왕 유령이 나타납니다. 유령이 나타나서 아들아 나 억울하다. 나를 내 원수를 갚아달라 합니다. 그럼 이게 과연 이게 진짜 우리 아버지일까? 저 유령이? 그거에도 혼동이 오겠죠? 이걸 이 말을 믿고 복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기력이 약해지고 막 이래서 헛것을 본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햄릿이 괴로웠겠습니까? 특히나 우울증에 빠져 있을 법한 햄릿이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햄릿하면 되게 우유부단한 선택의 결정장애 막 이런 걸 할 때 햄릿이 대명사로 쓰이기도 할 정도로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하는데 과연 햄릿이 우유부단해서만 그 선택을 못했을까요? 그런 데는 시대적 배경도 깔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복수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수로 인해서 누군가를 죽인다? 이건 사회적인 그 배경에 있어서 굉장히 큰 죄로 치는 일입니다. 근데 그래도 또 한편으로 또 용서가 되고 이해하는 부분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사람들이 어느 정도 또 용인하던 그래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지라고 용인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햄릿이 그 안에서 갈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일 기회가 한 번 있었죠. 클로디어스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는 순간 죽여서 이 사람 천당에 갈 수가 없지. 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죽여야 되면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데 고민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사세카는 그리고 햄릿이라고 사람을 죽이고 싶겠습니까? 어찌됐건 너무 괴롭고 힘들고 못 봐주겠지만 내 혈연을 맺은 우리 삼촌이잖아요. 그런 상태니까 아직 고민하고 이것이 맞는지 어떤지 내가 본 유령의 그것이 확신도 없고 고민하고 있죠. 그러나 또 나중에 어머니 방에서는 누군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갑자기 소리가 들리자 아주 갑자기 행동력 있는 햄릿이 됩니다. 그냥 바로 찔러 죽이죠. 그러니까 이 변화하는 햄릿의 그 감정 상태들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내적 갈등들이 있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햄릿이라는 인물을 할 때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햄릿? 아버지는 돌아가셔. 너무나 사랑하던 엄마는 삼촌이랑 갑자기 결혼을 해서 근친상간을 해. 믿었던 친구 2명은 나를 배신해서 나를 어떤 감시하는 감시자로 그렇게 돼서 나를 배신하죠. 유일하게 사랑해서 그 여자에게 모든 거를 바치고 싶던 그 여자는 아버지의 그 상황 안에 들어가서 나를 시험해 보듯이 내놨으니 그 여자도 배신한 것일 테고 이 모든 것들이 쌓여 있다 보니까 정말 그런 광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머니의 그 욕정적인 모습, 갈등, 내적 갈등들 그것이 고스란히 오피리아한테 가겠죠. 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못난 남자입니다. 오피리아는 무슨 죄야. 근데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여자들은 다 저럴 것이야 라는 이런 것들이 쌓여져서 실은 시대적인 배경도 있고 또 셰익스피어가 여자를 왜 이렇게만 다룰까라는 생각을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다 보면 하게 됩니다. 겉으로도 오피리어, 뭐 데스데모나 뭐 또 맥베스 부인 뭐 이렇게 보면 다 여자들은 욕망 덩어리 욕정 덩어리 막 이렇게 다뤄놨어요. 셰익스피어가 여자의 인물을. 햄릿은 너무너무 복잡하고 사색하고 고뇌하는 인간으로 생각이 많았다라면 이 햄릿과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인물은 레어티즈죠. 레어티즈는 바로 그냥 복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피리아가 그렇게 되고 내 아버지 죽고 그래서 클로디어스가 제안을 하지만 바로 받아들이게 되고 바로 복수의 실행자가 됩니다. 나중에 어리석음으로 깨닫게 되지만 이렇게 두 인물이 실은 상반된 레어티즈와 햄릿 상반된 인물로 보여지게 되죠. 결국 비극적으로 모두가 다 죽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 엄마가 대신 독약을 먹고 죽어가면서 여기 독약이 있었다 얘기하고 레어티즈도 클로디스의 게임에 빠져서 독이 묻은 칼로 서로 결투를 하다가 결국 레어티도 죽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햄릿도 죽게 되지만 이 복수는 나 개인의 것이 아닌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고 처단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그 결정적으로 그래도 행동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서 또 햄릿을 올 때는 연출에 따라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사랑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고뇌하는 인간으로서 사색하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선과 악의 구조를 설명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달라서 저는 실은 햄릿에서 제일 의리 있고 멋있는 친구 저런 친구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살면서 괜찮습니다. 호레이쇼죠. 호레이쇼처럼 정말 끝까지 내 옆에서 언제나 정의롭게 진실을 얘기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변함없는 이런 친구가 있다면 인생 살아가기에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전체 햄릿에서 제일 멋진 인물은 호레이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줄거리는 너무나 어딜 찾아봐도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조금 희곡을 읽을 때 조금 더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 연결해서 결국은 인물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는 연결성이거든요. 나와 어떤 관계로 연결을 지을 것인지 연결을 지으면서 좀 읽어보시면 그 안에 숨은 뜻들, 그리고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이 인물로서 내가 표현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알고 표현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대로 희곡을 읽어서 한 번쯤은 인생에서 햄릿을 꼭 해보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줬으면 이제 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